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무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24조 체코 원전 잭팟 15년 만에 쾌거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우리 시각으로 밤 9시가 가까웠었던 그 시각 지금 이 낭보가 전해졌죠. 우리나라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체코에서 이 원전을 수주했다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원전 수주라기보다는 이 우선 협상자로 일단 선정이 됐다라는 건데 일단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다음 국면 이제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최대 4기까지 수주를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48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프랑스 우세를 뒤집었다. 체코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국이 모든 평가에서 우수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15년 만에 쾌거지 2009년에 이명박 정부 때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 수주하고 이래 그다음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전해진 낭보. 오늘은 좀 아침부터 좋은 소식으로 좀 시작을 해봅니다. 근데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면 참 좋겠는데 다음 기사 보시죠. 세계일보입니다. 한국의 수년간 기밀 제공, 미 한국계 북한 전문가 기소입니다. 네, 한국에 수년 동안 이 미국에 대한 기밀을 제공했다라는 혐의로 미국이 한국계 북한 전문가인 수미 테리를 기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바로 이 사람 수미 테리입니다. 지금 이 받고 있는 혐의가 항공요원과 미국 정부의 관리가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을 좀 주선했다라는 거. 그리고 당국의 신고 없이 만약에 한국을 대표를 하려면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한국 정부를 옹호하는 활동을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명품 등등을 받는 사진도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일단 수미테리 입장에선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선 지금은 이런 상황 자체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드러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드러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국정원 허술한 활동, 미국에서 공개돼 파장입니다. 수미테리가 명품을 받고 한국을 대신해서 대변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왔던 거 아니냐, 한국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한 거 아니냐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명품을 누가 줬느냐? 국정원이 줬더라라고 미국 당국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CCTV도 공개를 하고요. 네, 각종 사진 등등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게 맞다면 국정원 너무 허술하게 활동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일단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건데 부끄러운 걸 넘어서 문제는 이게 외교 문제로 번지면 어떡하나라는 우려까지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제가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나경원 공소 취소 부탁, 한동훈 청탁 의혹 폭로입니다. 어제 네 번째 이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간의 네 번째 토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게 나한테 공소 취소해달라고 패스트트랙 이거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때도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그렇게 막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겨레 제목을 이렇게 뽑았죠. 청탁 의혹을 폭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 얘기 저희 잠시 뒤에 대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SM 시세 조정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록입니다. 김범수 전 의장 지금은 이 경영쇄신위원장직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범수 위원장 지금 SM을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거 아니냐라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일단 김범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지시하거나 혹은 용인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이게 맞는 건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영장 실질 심사에서 세게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이 나오네요.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수도권 시간당 100밀리 물폭탄 중부 오늘도 폭우입니다. 여기 사진을 좀 같이 볼까요?
여기 지금 사진, 지금 차들이 지금 서 있죠. 근데 이 차들이 서 있는 데가 어디냐? 의정부 중랑천입니다. 어디가 천이고 어디가 인도인 거야 알 수가 없을 만큼 물이 완전히 불어나서 지금 넘쳤습니다. 완전히 불어난 이 모습. 지금 이걸 보면 의정부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어제 경기 북부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물폭탄이다라고 했는데 시간당 100mm, 시간당 50mm가 오면 극한호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50mm를 훨씬 넘어서 2배입니다. 시간당 100mm가 왔다는 거죠. 근데 어제만 온 게 아니라 포인트는 이겁니다. 오늘도 중부는 폭우다. 지금 창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오고 있다는 걸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키워드 없이 바로 좀 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파주 하루 새 350mm 물벼락. 띠장마 이번엔 수도권 때렸다. 아까 저희 좀 전에 봤었던 기사는 시간당 100mm였었죠. 그런데 파주는 어땠느냐? 하루 동안 350mm가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요 사진부터 좀 같이 볼까요? 네, 왼쪽에 보이는 요 사진. 지금 여기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본 다리인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청계천입니다. 청계천인데, 청계천 여기 물이 흐르고 여기 인도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 아니야? 싶은데 인도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물이 완전히 불어났죠. 그만큼 비가 많이 왔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쪽 사진 좀 가보겠습니다. 여긴 어디냐? 일산입니다. 일산에 주차장이 아니고요. 일산의 일반 도로입니다. 도로에 지금 여기 이렇게 신호등도 막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일반 도로인데 차들이 옴짝달싹 할 수 없을 만큼 물이 이만큼 차올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마치 주차장에 차들이 침수된 것 같은 이런 모습까지도 빚어졌다라는 건데 어제 수도권을 때린 집중호우를 넘어선 극한호우 영상으로 같이 보시죠. 시동을 못 걸어가지고 이제 밀어서 차를 빼고 이제 공장에도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쓸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경찰관하고 이제 마을 분들이 와서 수로를 뚫어가지고 근래 들어 가장 많이 내린 것 같아요. 뭐랄까 한 곳으로 막 쏟아붓듯이 걱정은 많이 됩니다.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네,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보통 비가 아니구나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아까 저희 그 청계천 사진도 같이 봤었죠. 청계천 사진. 아니 여기가 청계천이야. 여기가 이렇게 됐다고. 저는 사실 청계천이 이렇게까지 물이 불어나서 여기까지 지금 물이 올라온 거는 처음 봤는데 김진욱 위원님. 어제 혹시 비 피해는 없으셨습니까? 예, 뭐 저는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아마 어젯밤에 이 물폭탄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침에 이제 여기 방송하러 오는 길에 보니까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론 이제 그 수도권 지역은 그나마 조금 그래도 그 물이 좀 잘 빠졌던데 여전히 침수된 지역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침에 뭐 동부간선도로 등 해가지고 막힌 지역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아침에 출근길 대단히 좀 불편하셨을 텐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비 피해에 대한 대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건 지금부터 좀 대비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딱 출근하실 그 시간이에요. 지금 8시 9분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옷 입으면서 오늘 지금 비 언제까지 온다는 거야 싶으실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이 비가 쉽게 그칠 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곧 넘어갈 비가 아니에요. 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오늘도 중부에 계속 머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지금 일반 뭐 물폭탄 막 이런 폭탄이란 말을 쓸 만큼 좀 폭력성까지 지금 띠고 있는 그런 정도의 폭우입니다. 정말 앞이 안 보이게 오는 그런 이 폭우인 건데 이 폭우 200년 만의 폭우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200년 만의 폭우 비구름띠 이번엔 수도권에 그
폭력적인 비가 수도권에 머문다는 거죠. 문제는 어디로 튈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각 어디에 비가 얼마나 오고 있는 거냐,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린 지역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호우경보가 내려진 게 경기 서부 북부, 강원 철원, 충남 북부입니다. 그리고 호우주의보는 서울 전체, 그리고 여기를 제외한, 지금 경기 서부 북부를 여기를 제외한 그 밖에 다른 일부 수도권 지역은 다 호우주의보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비가 내리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지금 나 회사 가야 되는데 어느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볼까요? 네, 현재 지금 이 시각 도로 곳곳이 통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도로냐? 서울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순환도로의 경우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교통이 통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청계천, 아까 사진으로 봤었죠. 청계천, 불광천, 중랑천 등등에서 29개 모든 하천, 그리고 둔치 주차장 4곳, 여기는 다 일괄해서 출입 금지다. 가까이 가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통제된 곳도 있고요. 이런 데가 있으니까 출근하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낫다. 안전 측면에서도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나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사로 좀 다시 가볼까요? 아까 동아일보. 네, 보겠습니다. 어제 의정부 103mm, 파주 101mm, 시간당 100mm 이상 왔는데, 근데 이 부분 인접 지역이라도 강수량이 천차만별이더라라는 겁니다. 노원이 124mm 내릴 때 금천은 6mm밖에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인데 노원이 124 올 때 금천은 왜 6mm밖에 안 오는 거냐. 이게 사실 이번 장마의 특징이 또 요거인 것 같습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이게 한쪽은 안 오고요. 한쪽은 억수같이 쏟아지고. 네. 이게 장마의 뉴 노멀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장마는 정체 전선 아닙니까? 그쵸? 태평양 고기압과 어떻게 보면 미웨이 오호츠크의 그 기단이 충돌하면서 어떻게 보면 쥐어짜는 상황인데, 네. 이번에는 이제 저기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상수가 있다고 한다면, 네. 이번에는 저기압의 어떤 변수가 크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스폰지를 했을 때 살짝 짤 때는 물이 조금 떨어지지만 네. 꽉 쥐어짜면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압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름띠 형태의 어떤 정체전선 그런 네. 게 있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좀 위험성이 있는 게 밤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요즘에 야행성 폭우라고 하는데, 그거를 저도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과학 시간에 보면 네. 바다하고 육지 했을 때 육지가 보면 금방 달아오르고 금방 식지 않습니까? 그쵸. 낮에는 그래서 난류 형태의 어떤 그 에어 커튼 같은 게 생긴대요. 그래서 이제 바다 쪽에서 들어오는 하층 제트 기류가 수증기가 많은데, 낮에는 어떤 그 난류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다가 밤에는 금방 식으니까 난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밤에 많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낮에 많이 오는 것도 위험하지만 밤에는 대비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쵸. 자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두워서 어떤 조치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더 피해가 좀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쉽게 잘 해주셨어요. 이게 똑같은 물을 머금은 스펀지라도 살짝 쥐면 물이 조금 나오는데 꽉 쥐어짜면 물이 와르르 나온다는 거죠. 지금이 딱 그 상황이다. 완전히 쥐어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또 비구름띠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남북이 아니라 동서로만 얇고 길게, 그러니까 이 동네는 분명 비가 왔는데 차 타고 가다 보면 옆 동네 넘어가면 여기는 안 오네 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뉴스 속보로도 지금 계속 지금 속보 이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제가 아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중교통 중에서도 1호선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운행이 지금 중단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꼭 지하로만 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가는 곳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구간 중 운행이 중단되는 곳이 있으니까 내가 지나가는 요 역 중에서 혹시 중단된 데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잘 하시고
지하철을 이용하시든 아니면 다른 버스나 대중교통 다른 걸 이용하시든 판단을 좀 같이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게 쥐어짜는 양쪽으로 옆으로 긴 쥐어짜는 이런 형식이다 보니까 어제도 많이 오고 오늘도 많이 오고 그럼 얼마나 더 많이 오느냐 내일은 그럼 언제까지 계속 온다는 거냐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수도권 충청에 또 퍼붓는다. 퍼붓고 있죠 이미. 내일 새벽까지 최대 200ml가 예보돼 있다. 지금 온 거 말고 더 온다. 최대 200ml까지 온다라는 겁니다. 내일 새벽까지. 이 얘기는 아까 야행성 폭우도 요번 이 장마에 좀 트렌드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요. 밤에는 더 많이 오죠. 내일 새벽이라는 건 오늘 밤에도 굉장히 많이 쏟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저희가 이렇게 극한 호우일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물에 잠기는 지역, 이 산사태 위험 지역은 아예 가지 마시라. 안전한 데로 가셔야 됩니다. 저희 지금 아까 그 뉴스 속보 나가는 것도 지금 산사태 위험 경보가 지금 떴어요. 네. 가시지 말라라는 거. 그리고 실내에 계셔도 실내에 있을 때도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고 저희 이렇게 뉴스를 좀 보시면서 기상 상황을 좀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등산객은 계곡, 비탈면 가까이에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 인데 엄밀히 말하면 등산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하면 등산을 아예 가지 않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 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도 가까이 가지 않기. 곳곳에다 공사해서 피해갈래야 갈 수가 없네. 네, 그래도 돌아가셔야 됩니다. 네, 공사 자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또 많이 불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아예 근처에 안 가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지킬 수 있는 어떤 행동 요령의 측면인 건데 근데 이거 지키면 그래도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회를 틈타서 좀가 피해를 최대화해보려는 나쁜 움직임도 있는 것 같다라는 소식이 오늘 조간에 같이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지뢰 수만 발 DMZ 내 추가 매설, 집중호우 고의 유실 비상입니다. 네, 북한이 지금 지뢰 수만 발을 DMZ 안에 매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제 보이실까요? 여기 지금 북한군들입니다. 북한군인데 여기 보면 지금 등에 뭘 메고 있죠. 이게 다 지금 지뢰들입니다. 지금 매설을 하려고 이고 지고 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군에 포착이 지금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고 지고 가서 DMZ 안에 묻는 건데 근데 뭐 DMZ 안에는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여기 뒤에 집중호우를 빌미로 고의로 유실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를 좀 같이 볼까요? 지금 조심해야 될 건 이거다라고 얘기를. 이게 뭐야? 거북이 등딱지야 싶은데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근데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풀숲, 잔디 같은 데 이렇게 싹 들어가 있으면 뭐로 보이시나요? 물에 젖은 나뭇잎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살짝 반들반들하면서 어두운 색깔에 약간 이렇게 이제 썩어가는 떨어진 낙엽 정도로 보이는. 그래서 이걸 나뭇잎 지뢰라고 하는데 사실 이걸 저는 이동학 의원님, 네. 나뭇잎 지뢰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이거 군에 가면은 다 배우는 지뢰인 겁니까? 아니요, 저도 지금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는 보통 들었던 게 목함 지뢰 정도를 알고 있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그게 익숙하실 겁니다. 목함 지뢰는 사실 지난번에 한번 터져서 또 사고가 있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피해를 당하는 것도 결국 목함 지뢰로부터 비롯된 뉴스 보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머릿속에는 그것이 인식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처음 저도 접하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럴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식별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네. 혹시라도 이 긴장감 없는 상태로 풀숲에 들어갔다가 저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이 저걸 의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으나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안보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 휴전선 지대에 있는 이 군인들도 당연히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평시인데 네. 이런 평시에서 또 피해를 당하게 되면 여전히 이제 전력 손실도 있게 되고 개인의 피해도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길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합참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공유하천에 살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유하천, 북한도 우리도 같이 공유하는 이런 하천을 통해서 살포할 가능성, 이거는 고의로 뿌린다는 거죠. 살포는 뿌리는 겁니다. 의도를 갖고 뿌려야지라고 뿌린다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사실 이렇게 뿌린다고 하면 이승환 위원장님, 이게 공유하천에 뿌리면은 멀리 가면은 남한까지, 우리나라까지, 남측까지 오겠습니다만 근처로 많이 안 가고 여기서 그냥 딱 멈추게 되면 북한 주민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조금 전에 뉴스 속보를 보니까 북한이 환강댐 방류 징후가 포착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환강댐이 방류 징후가 포착되고 그리고 지금 필승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럴 때 만약에 흡입어 보게 되면은 환강댐 방류가 1초에 최대 500톤 정도를 많죠. 방류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연천이나 파주나 이런 곳까지 그 삽시간에 뭐가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일단 군 당국의 어떤 철저한 대비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요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굉장히 또 파주, 고양 이쪽 부분에 피해분들이 많으셨는데요. 네. 제가 공교롭게도 어제 고양에서 또 중랑천에 있는 중랑구까지 네. 그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시간에 왔습니다. 근데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비였고 네. 대응할 수 없는 비였거든요. 저는 이럴 때는 군사 안보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일반 국민들의 생활 안보를 위해서 이 정도 비라면 정부와 좀 기업들이 함께 연계해서 탄력 근무를 좀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시차 출퇴근이나 재택근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논의를 좀 여야가 머리 맞대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탄력 근무도 있고 시차를 좀 나눠서 시차별 출근제도 있고 재택근무도 있고 우리 코로나 2년 넘게 지금 지나오면서 재택근무도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 봤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발빠르게 그런 조치를 하는 것도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환강댐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지뢰도 문제입니다. 지뢰도 문제인데 환강댐 다음 기사 좀 보실까요? 네, 북한도 수해 초긴장 환강댐 남쪽으로 무단 방류 촉각.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환강댐 마냥 닫아둘 수는 없죠. 물이 계속 차오르는데 비가 많이 오면 이걸 방류를 해야 합니다. 근데 방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무단 방류다. 우리 지금 물 내려보낼 거예요. 요거 염두에 두세요. 물 이제 내려갑니다. 몇백 톤 정도가 지금 내려갈 겁니다라는 얘기를 미리 얘기를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확 열어버린다는 거죠. 사실 이게 김준욱 대변인님. 북한이 환강댐을 사전에 고지를 하고 열었던 사례가 손에 꼽는 것 같아요. 전 아무리 기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매번 얘는 매번 무단 방류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또 무단 방류를 하는 걸까요? 굉장히 우리한테 위협적일 수 있어요. 특히나 그쵸. 임진강 상류에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실은 이 수문을 개방할 때는 미리 사전에 통보만 해준다면 우리도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쵸. 우리도 그 밑에 있는 다리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미리 경고하고 대피시킬 수도 있고. 근데 저기를 무단으로 그렇게 개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물이 삽시간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오늘 새벽에 방류를 한 징후가 포착이 됐어요. 네. 이런 것도 저희가 미리 연락 한 통이면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는 걸 징후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오늘 오전부터는 아마도 북쪽도 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방류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전에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쵸. 남북 관계가 긴장이 되면 될수록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기화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긴장의 수위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런 노력이 더 앞으로 배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런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많이 내려올 때 네. 지뢰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목함 지뢰 같은 경우보다 지금 이 나뭇잎 지뢰가 훨씬 가볍답니다. 네. 그래서 떠다닐 수 있고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임진강 근처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게 뭐지? 하고선 그냥 이렇게 만지시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되세요. 그러면 안 네. 되면 절대 안 되고 모르는 게 있을 땐 굉장히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되고 특히 이 임진강 근처라든지 아니면 지금 비무장지대 옆에 있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민통선 같은데 네.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얼마든지 북쪽에서 목함지뢰든 나뭇잎 그 지뢰든 이런 것들이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굉장히 활동하시는데 조심성을 좀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기영 대변인. 네. 이게 보면 북한에서 이제 수공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기자를 했기 때문에 2009년 9월 6일 그때가 토요일인가 일요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사회부 야근을 했기 때문에 밤에 새벽에 전화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술 먹으신 분들도 꽤 전화가 와요. 네. 그러면 전화를 받았는데 그날 갑자기 홍수가 났다는 겁니다. 그때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술 드신 분이라 끊었습니다. 좀 얘기 듣다. 근데 또 네. 전화 온 거예요. 네.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네. 이상해가지고 보니까 북쪽에서 이쪽에서 이제 임진강 쪽에서 홍수가 났다고 해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통일부를 출입해서 환강댐이 뭔가 방류한 거 아니냐 했을 때 네. 남쪽에서는 비가 안 왔거든요. 네. 근데 북쪽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터뜨린 무단으로 거죠. 해가지고 그때 6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강댐의 그 무단 방류를 막기 위해서 우리도 조금 규모는 작지만 군남댐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거는 뭐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해야 되고 지금처럼 비가 왔을 때도 위험하지만 비가 네. 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단 방류를 하면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다른데 지금 비 오는 것도 힘들고 대처하기 힘든데 거기에 더해서 환강댐도 무단으로 방류를 해서 여기서도 피해가 있다면 더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수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가 뭔가 새로운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대형 풍선 29개 우리가 또 발견했어. 더 이상 지켜봐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의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 혹여 이 변화가 수공의 형태로 나뭇잎 지뢰의 형태로 오는 건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그래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